자,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줄 친 A, B의 표현 중 어법에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많았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요거 고민 살짝 좀 하셨죠? 그래서 이 파트는 A에 learn도 되고 그리고 be learned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much to learn 해도 되고 much to be learned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어 자리에 there is가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러니 there is much to learn.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제가 일부러 한번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much, there is also much for us to learn 이라고 하면 얘가 맞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much가 배울 거리가 그냥 많다 그러면은 이 배우는 얘 입장에서 만약에 문장을 쓴다면 much 입장에서 그럼 much 입장에서는 배워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re's much to be learned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문제를 못 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게. 근데 이런 경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So there's much to learn 해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배운다. 배울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 많다. 라고 해도 되고 또는 much 입장에서 to be learned 해도 다 되기 때문에 A는 중복 정답으로 다 여러분이 둘 다 뭘 선택하셨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결국 지금 투부정사가 시험에 출제 포인트로 나오게 된 거예요. 13년도에 이제 문제 푸셨던 요 내용은 투부정사가 이제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되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으로 가서 새로운 포인트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면 이게 뭐 많잖아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뭐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뭐 부사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데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투부정사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는 명사로 쓰이는 것과 형용사로 쓰이는 것 그리고 부사로 쓰이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출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로 많이 나오죠. 일단 주어 자리에 넣고 드물었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넣고 얘를 단수 취급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복수 취급해야 될까요?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더 많이 지금 이제 우리 과거의 기록을 봤을 때 진짜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동사를 주고요. 이 뒤에 그러니까 동사를 주고 이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동명사가 와야 될까요?를 선택하는 문제. 이제 요게 사실은 요 위에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어지겠죠. 형용사라고 하면은 명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 경우고요. 부사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부사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부사는 여러분 뭐뭐뭐 하기 위해서 뭐 정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결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뭐 동사가 뭔가 샬라샬라 가다가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뭐 하기 위해서로 출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이 일단은 투부정사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딱 나왔을 때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밑줄형 문법 문제를 다른 유형을 풀게 될 건데요. 만약에 밑줄이 투부정사가 지금까지 풀어본 기출문제를 보면 투부정사 밑줄로 많이 그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어져 있는 이 투부정사가 뭐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어지는 투부정사에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번호가 3번 이렇게 매겨져 있잖아요. 그럼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돼 있다. 얘는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부사면. 알겠죠? 뭐뭐뭐 하기 위해서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걔는 지금까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케이? 얘를 뭐 문제를 어떻게 또 틀리게 만들게도 좀 모시게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어디다 밑줄을 그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에 쓱 하고 그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는 틀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제 요 경우인 거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동사, 이게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단복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어 줄 수 있다 했습니다. 얘는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뭐뭐 하기 위해서로 밑줄이 그어지게 되면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류가 없는 거니까 걔는 해석하시고 이렇게 해석되니까 괜찮다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요게 제인 거예요. 그죠? 요 녀석을 지금 줬는데, 근데 이 명사를 어떤 명사를 줬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much라는 명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much는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를 알고 계시느냐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문제를 풀 때는 much나 아니면 enough나 이러한 단어가 얘네들이 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much나 enough가 명형부로 다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 얘도 지금 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할까요? The boy to kill 뭐 이렇게 돼 있던지, the book to buy 뭐 이렇게 되면 명사가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눈에 훅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much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사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을 막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이 녀석은 묻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투부정사의 이해라기보다는 어쨌든 얘는 왜 이 둘 다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됐던 거고, 좋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출제 문제였으니까 한번 보는 거고요. 자, B 파트를 보죠. B 파트. Who, what, we are is reflected in what we want to eat. 이렇게 얘기했어요. What we are 인지 who we are 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죠? 네. What we are, who we are is reflected in what we won't eat. 우리가 먹지 않는 것과 as well as what we will. 우리가 먹을 것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반영이 되어집니다. 인 거겠죠. 그쵸?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결국 우리인 거예요. 우리. 사람인 거잖아요. 자, 사람인 거니까 누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나 해보죠. 여기에는 이 후는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얘는 뭐죠? 얘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까요? who. 의문사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눈에 빛이 죽어버려요. 네, 자, 그래서 의문사입니다. 그럼 what은 뭘까요? what이라 하면 시나리오가 두 개죠. 뭐뭐뭐 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what은 무엇으로 제시가 된 걸까요? 우리가 무엇인지로 해석이 되어지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입니다. 얘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죠? 명사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간접 의문문이라고 굳이 쓰냐면 명사절이라고 쓰면 되게 어색해 하시다가 간접 의문문이요. 의주동 이러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다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주동이라고 여러분이 막 외우셨던 것, 그게 이제 얘예요. 그래서 주동, 얘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라는 거죠. 이렇게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이거 주어 자리예요, 이렇게가. 자,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동사에는 is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의문사인데 누가로 해석되는 의문사가 맞겠느냐, 무엇으로 해석되는 의문사가 맞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의문사 자리인 건데, 자, 그러면 결국은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인 거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정답은 다음 페이지군요. 정답은 2, 3번이 다 되는 거죠. 그쵸?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좋지 않았던 문제는 후딱 빨리 넘기고 4번. ABC의 12년도입니다. ABC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A를 볼게요. confirmed가 있고 confirm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입니까? 아니면 동사 자리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Scientists like other people. 자, 버릴 수 있는 건 제가 다 버리라고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컴마 버립니다. 컴마는 다 버려요. Scientists are always pleased to have their own ideas. 언제나 are 동사 please 기뻐합니다. To have their ideas에서 이 please 뒤에 들어가니까 얘는 부사겠죠. 그죠? 네. 자, 가지게 되는 것을 되게 기뻐합니다. 무엇을 가지게 되나요? 그들만의 아이디어가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제가 표시해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 주격, 보호까지 모든 문장이 딱 구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투부정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하나의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have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어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뿅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는 가능할까요? 뒤를 뭘로 만들어버리면 될까요? 형용사로 만들어서. 이 형용사가 아이디어즈를 꾸미게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또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는 애가 아이디어즈를 꾸며주게 하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고 confirm은 절대 형용사 될 수 없고 pp는 형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 뒤에는 confirmed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장 구조를 묻고 있었던 거고요. 자, 요 정도의 문장 구조는 보실 수 있다. 나 할 줄 알아. 헤이 지영, 네 한 것처럼 나 그 정도의 문장 구조는 보였어. 그러면 그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올해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12년도 문제이긴 하지만 요 정도 문장 구조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문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장 구조에 있어서는. 자, B 파트 보도록 할게요. 와십니까? 되십니까도 초대박 단골 손님이죠. 그죠? When Mr. Kozlov first published that what he thought he had seen on the moon, his interpretation was doubted by. 저 뒷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왼절만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주절은 이 녀석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뒤에 거를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돼요. 와십니까? 되십니까를 묻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쓱 하고 우리가 받긴 했지만 he thought he had seen 이라고 해서 he thought he had seen 이렇게 두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He thought. 제가 이거를 저기다 이거는 관계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That versus what 부분에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자리가 대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왓자리입니까? 를 우리가 접근하고자 할 때 이건 제가 여기에도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What versus that 같은 경우에 그 관계사의 18%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what versus that이 없나요? what versus that이 없나요? 안 보이죠? 그죠? what versus that이 그럼 여러분 여기 what에다가 3번이라고 하셔서 what versus that을 추가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what versus that을 추가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정답이 아니어서 아닌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잠깐만요. What versus that. 네, what versus that을 추가해서 거기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칠판에 들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칠판을 봐주시게요. 네. 네, 자, 이걸 보시면 여기에서의 취재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거죠. 이 둘 다 명사절의 접속사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that의 쓰임은 12개가 되는데 그 12개 중에서 되십니까? 쟤처럼 대놓고 되십니까? 와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를 다 우리가 명사절의 접속사로 일단 간주하자 하고 라고 이제 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면 이 that하고 what하고 명사절의 접속사라면 왜 그럼 얘를 명접으로 간주를 하고 푸냐? 얘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얘를 관계 대명사로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는 되게 쉬워집니다. 뭐만 보면 돼요? 선행사 있어 없어 이것만 보면 게임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러니까 둘 다를 명사절의 접속사로 간주하고 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이게 얘가 명접이고 써드릴게요. 얘가 명접이고 자, 그리고 얘도 명접이라면 둘 다 똑같이 뭐가 없어야 돼요? 명사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전체 대시냐 와시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어지는 모시기 여러 구조가 있을 건데요. 이 전체 덩어리가 다 명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명사면은 여러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내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만약에 대을 관계 대명사로 주게 되면 선행사 있어 없어로 바로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너무 쉬워져서 얘를 명접으로 간주하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at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that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that은 뒤에 꼭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하나의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간목, 지목,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완전한 절이 갖춰져야 된다. 자, 그런데 what 같은 경우는요. 뒤에 주어 내지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죠? 관계 대명사니까 얘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that은요. 순수하게 접속사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죠? 순수하게 and, but, or처럼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살짝 45도 시선으로 이렇게 해서 우수에 찬 눈빛으로 저쪽을 이렇게 바라보셔서 괜찮으세요? 너무 어렵진 않아요? 따라올 만해요? 네. 저 오늘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오케이? 네. 너무 어려워서 혹시 집중 못 하시나 싶어가지고 걱정돼서. 그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자, 그럼 다시. 이 that은요, 순수하게 and, but, or 이 기능만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런데 관계 대명사는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고요. 그게 what이에요. what은 그러니까 접속사 기능과 대명사 기능을 동시에 해주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what이 사용됐으면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거나 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that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얘는 순수하게 and, but, or 이런 기능만 하니까 당연히 뒤에는 완전한 절이 꼭 다 와야 하는 거고 얘는 대명사 기능도 해버리니까 얘가 대명사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얘가 다른 색깔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마치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예 주어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름이 관계 대명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that입니까? what입니까를 딱 주면 뭘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뭐 없는 게 없나?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주어나 두 번째,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가 대명사니까 대명사 플러스 스마트 대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요. 스마트 대명사예요. 대명사 기능과 동시에 접속사 기능과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what이면은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을 거고요. that이면은 뒤에 다 갖춰져 있어야 해요.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that은 순수하게 and, but, or 기능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상식도 여러분이 있으셨어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답 코너에다가 문제를 풀 때 요거를 딱 써놓으시고 여러분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주어나 또는 목적어의 유무 확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유무 확인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무엇?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주어나 또는 목적어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what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공식처럼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접근 방법이에요. that입니까? what입니까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주어나 목적어 뒤에 주어나 목적어의 유무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관계 대명사 what이 정답.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네, 이쪽으로 와서 얘를 한번 차분히 볼까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된 건가? When Mr. Kozyrev first published that what he thought he had seen on the moon,
얘를 저는 이제 think류 동사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think류 동사에는 think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think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굳이 쓰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believe, suppose.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많지만 think류 동사 너무 많지만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believe, suppose, think, guess, imagine.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게 그거예요. 제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나 너 좋아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냥 바로 하면 직접적으로 딱 이제 찌르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 막 뜸들여요. 있잖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내가 생각해 왜 이렇게 고개를 내리니? 자,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가정컨대, 내가 믿건대, 내가 뭐 상상컨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건 삽입이 된 거예요.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봤을 때 Mr. Kozyrev first published that what he thought he had seen에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 코너일까요? 자, 지금 어떤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제가 딱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없어야 되는 녀석이 어떻게 삽입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 건지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보이세요? he thought가 삽입이 된 거죠. 불필요한 녀석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얘가 중요한 거고요. he had seen 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 동사들이 뭐가 있다고요?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think 이렇게 5개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딱 봤는데 he thought he had seen 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절과 절인 두 개처럼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럼 동사를 확인하세요. think다. think의 동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길하면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대시냐 와시냐의 출제 포인트라는 게 눈에 훅 하고 들어오죠. 대시라면 뒤에는 완전한 절이 쓰여야 하고 와시라면 뭔가가 없다. 자, 그러면 뒤를 보니까 그가 had seen 목격했다. 근데 뭘 봤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목적어 없으면 우리는 뭘 선택해요? what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he had seen something on the moon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땐 정답이 뭐였을까요? 대시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와십니까 대십니까가 저희 법원직의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을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think류의 동사가 들어가면 없애세요.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think. 이렇게 5개의 동사가 나오게 되면 걔는 우리가 삭제시켜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말이야. 뭐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이니까 삽입된 절이기 때문에 없애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얘는 정답 뭐죠? what이죠. what.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C 파트. Subsequently, however, astronomers here have seen color changes which, where they, too, believe are signs of continuing volcanic activity. 어찌저찌. 자,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세요. 이것도 문장 구조 눈에 들어옵니까? 자, 그걸 묻고 있는 거여서 없앨 수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시고요. 그죠? 문장 구조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였죠. 그쵸? 또 나온 거죠. 뭐예요? think류 동사가 또 나온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런데 띵크류 동사만 준 게 아니라 띵크류 동사라는 것도 안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또 부사인 to를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띵크류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일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think, believe, believe 있죠. guess, imagine, suppose 이렇게 5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봐요.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시고 astronomers here 부사니까 없애버리시고 astronomers have seen color changes까지 완벽한 3형식이 주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which나 where를 줬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거는 제가 적어드렸어요. 정답 코너에. which라면은 뒤에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 주어나 목적어가 없을 거고 where이 정답이라면 얘는 관계 부사라는 거니까 뒤에는 모든 게 갖춰진 완전한 절이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러면 뒤에 구조를 봐야 되는데 구조를 못 보게 하려고 이딴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은 역시 생각컨대 믿건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쓱 하고 없애버리니까 voilà 뭐가 뿅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which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alright. 자, 넘어갑니다. 5번. A, B, C. 오케이. 자, A를 보니까 change입니까? to change입니까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 자리입니까?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닙니까? 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역시 이제 문장 구조를 또 파악을 해야 되네요. 제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문장 구조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죠? 자, 봅니다. So if those climatic factors change. 이거는 뭐 if절이니까 볼 필요 없고 그럼 뒤를 보고 you would expect grasslands change, to change to. you가 주어고요. would expect가 동사고 그 다음에 grasslands가 목적어면 뒤에는 본동사 자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정답은 to chang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구조 보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뭐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근데 얘는 뭘까요? 한번 욕심을 내서 보자면 와우 명사 뒤에 있네요. 품사 뭘까요? 형용사인 거죠. 그죠? 형용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를 보니까 expected입니까? expecting입니까? 얘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뻔하게 그냥 뽁 하고 딱 좋아지게 됐는데 뭘 묻고 있는 거죠? 태를 묻고 있는 거네요. 지금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 하에서 태만 딱 물어보고 있구나. 자, 그럼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를 묻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힌트를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 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적어의 유무를 따지십시오. 이 단어 뒤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indicated이라면은 과거 분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뭐 전치사 따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indicating이 정답이라면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딱 보고 태구나. 그럼 뒤를 바로 딱 보니까 여기 여러분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정답 뭐가 되는 거죠? indicated가 정답이구나. 정답 4번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밑줄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선택이면 조금 난이도가 쉬웠고 이제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높였을 때 밑줄 유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80%가 문장 구조를 묻고 있는 유형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문장 구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줄 유형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관계사 그리고 분사 그리고 태 포션이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한 게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사, 분사하고 태의 포션이 상당히 큰데요. 관계사 저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저 범위에서 과연 더 확장 지금 필기하는 거 제가 하나도 안 지우고 있죠. 그죠? 물론 여기 이제 살짝 뭐 띵크류 이런 거는 제가 쓰고 지웠긴 했습니다만 포인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은 제가 일부러 안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선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근데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사하고 분사하고 수동태 포션이 상당히 크다. 얘는 순수하게 문장 구조만에 묻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수일치가 12%, 접속사 전치사 포션이 한 12%고 병렬 구조의 포션이 7%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포인트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가 몇 개냐면 1,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맞네요. 야, 여러분 밑줄형이 17개가 이게 거의 다네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얘는 단락 전체를 봐야 하는 거라 5개만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5개 풀면은 좀 애매할까요? 5개? 4개만 풀게요. 4개만 풉시다. 네, 자 4개 4분 드릴게요. Ready, set, go. 일 분 30초 남았습니다. 삼십 초. 되나요? 4개? 오케이. 다 풀어드릴게요. 1번의 정답 4, 2의 2, 3의 3, 4의 3이에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나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틀린 거 있는지 있으시면 한 번만 좀 다시 봐봐요. 한 번만 쭉.
4번에 3번. 4번에 3번. 오케이.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죠. 오케이. 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거. 자, 1번을 이렇게 봅니다. 자, 1번에 대세 떨렁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맞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문장 구조를 일단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게 되면 천천히 서서히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쓱 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쓱 하고 보셔도 돼요. The burden of proof is, 우리 이제 해석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Burden of proof is often on the prosecutor. The burden of proof, 이걸 입증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prosecutor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To persuade the trier, 오 여러분 persuade가 딱 보이죠, 그죠? 그럼 persuade가 보였을 때 여러분이 하셨어야 해요. 자, persuade 뒤에 the trier이라는 목적어가 지금 제시가 되었고, 자 그러면 얘가 목적어 내 사형식의 대표 동사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쓰여야 되는 거죠? 간목 뒤에 직접적인 목적어가 쓰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대세를 준 거예요. 밑줄을 전체 그은 부분이 직접적인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Persuade A, B. A에게 B를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좀 쉽게 내기 위해서 제가 얘를 적어야 되니까 저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그 문장의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문장의 형식이 되게 중요한데 몇 형식하고 몇 형식이 중요하냐면, 근데 저랑 처음부터 쭉 달려오신 분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처음에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의 형식은 5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녀석은 5형식입니다. 5형식이 4형식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4형식이 출제가 되죠. 근데 4형식이면 구조가 이 구조인데, 중요한 거는 아이오디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간다가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더 쉽게 예를 그럼 지금까지 우리 법원직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간목 자리에 주로 사람이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 이 자리에는 어떤 사물이나 또는 뭐 말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로 말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쉽게 풀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친숙한 문장으로 제가 쉬운 거를 하나 예문을 써보면 이런 거죠. I told him that you are. 자, 요 구조예요, 여러분. 요 구조에 이 told, tell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persuade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persuade가 그냥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봤을 때, 여러분 이 문장 봤을 때 막 불편하고 어렵고 막 현기증하고 안 그러죠? 왜냐면 그동안 4형식 자리에 tell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거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출제자가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tell에서 동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 문장하고 이 문장의 차이는 뭐밖에 없냐면 그냥 저 문장에 tell 들어갈 자리에 persuade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구조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그쵸? 네. 자, 그러니까 4형식에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뭘 내냐면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대시 워낙 많이 잡히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걸 출제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세 밑줄이 그어지면 여러분이 긴장한다라는 것도 출제자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을 쓱 하나 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기 persuade 자리가 원래는 tell 자리였는데 여기에 그냥 persuade 들어간 거구나 라고 보이게 되는 순간 얘는 엄청나게 쉬운 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이 4형식 동사에는 tell도 있는데 뭐도 있다? persuade도 있구나. 얘를 이제 집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4형식 동사에 persuade를 기억하자 하고 이제 얘만 항목에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이거를 구조를 분석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4형식 동사 내가 tell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persuade 하나 더 집어넣자.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
간목이죠. 직목 자리에는 사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구나. tell somebody something인 거니까 그 something이 대절로 풀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얘처럼요. 내가 말했어. 걔한테 너 미쳤다고. 얘 미친놈아.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된 내용이 직목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1번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persuade 받고 사형식 대표동사다. 간목 자리에 사람 들어갔다. 그리고 뒤에 내용이구나. 오케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되게 어렵게 보신 걸 제가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짜증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도 여러분이 그래만 이년아, 니는 영어 잘하니까 닌 잘 보이지 난 안 보인다 이년아.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persuade에 만약에 tell이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어디 갔죠? 여기 persuade 자리에 tell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tell. 와, 그러면 확 쉬워지죠. 그쵸? 안 보였을까요? 보입니다. 말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되니까 확 난이도가 떨어지죠.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출제자님이 지금까지 그들이 뭘 출제했는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변별력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구간 persuade 나왔다. 오, 괜찮은데 하고 요거를 딱 시험에 포인트로 잡아버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rendered가 나왔네요. 지우고. 렌더란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건 2번은요, 여러분. 뜻을 알고 계십니까? 플러스 이제 문법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렌더가 뭘까요?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뭐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렌더라는 표현을 써요. 사역동사의 make 있죠, 여러분? 오형식의 사역동사 make 있죠? 그 make하고 렌더하고 100% 기능이 똑같아요. 알겠죠? 네. 그 렌더가 뭐뭐뭐 하게끔 만들다,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가 지금 사용이 되었는데, 근데 그건 또 오형식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단어하고 똑같다 하면 여러분이 확 이해를 하실까봐 그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판결. the verdict of not guilty.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자, 그러면 2번의 출제 포인트는 뭐예요? 태입니다. 자, 그럼 비동사 뒤에 ing가 들어갈 수가 있고 비동사 뒤에 pp가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지금 여기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어요? 렌더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지금 비동사는 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잖아요. ing가 들어가거나 pp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ing가 들어가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얘 뭡네? 그러면 이거 PP 맞네? 이렇게도 풀 수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태는요, 여러분 다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수동태일 때는 전치사를 주거나 안 주거나 목적어, 얘가 만약에 능동태란 목적어를 꼭 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뭐야? 막 당황해하지 마시고 PP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은 ing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위치에 뭐니? 뒤에 있니 없니? 이걸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이 그때부터 패닉하는 순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출제자님이 그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여러분 독해가 좀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단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패닉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패닉을 안 하고 차분해야 내가 낯선 단어를 본다 하더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 검은색은 그리워 흰색은 종이요 막 이러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려요.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영어는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이러다가 어렵게 나오는 아야 제발 저 진짜 요즘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이 마음만 차분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분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미래는 역사의 이제 과거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저 가서 엎어버릴 겁니다만 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오케이? 근데 렌더 뜻도 아셔야 돼요.
만들다란 뜻입니다. 사역동사에 오형식의 make 자리에 render 나오면 사역동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오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This standard proof contrasts with the civil cases where the claimant generally needs to show.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근데 어차피 우리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단어를 몰랐으면 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컴마가 들어가니까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얘가 관계부사라는 건데, 자, 그러면 관계부사라면 뒤에는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의 완전한 형태가 나와야 될 것이다. 자, 그거 한번 지금 빨리 분석을 해봐요. 그리고 고개 들지 마요. 제가 칠판에다가 분석해서 쓸 거니까 제 거랑 여러분 거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고개 들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where이 맞을까를 보려면 뒷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뒷구조를 보면 the claimant generally needs to show 여기까지 목적어까지 완벽한 삼형식이죠. 자, 그러니까 where의 관계부사에 쓰임에 오류가 없구나. 혹시 뒤로 가셨을까봐 제가 여기까지는 다 잡아드리긴 했거든요. show 뒤에 a defendant is liable 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이형식이 나왔는데 이 show의 목적어 자리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괄호 치고 닫고 한 게 show의 목적어 자리인 거고, show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의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바로 그냥 주어 동사 주격 보호를 준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뒤에 것까지 안 보였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삼형식 이것만 보였어도 관계부사 where에 쓰임에 오류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재채기.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보니까 이제 오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4번이 정답이란 얘기죠. 4번이 정답인데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너무 쉽습니다. 야, 이제 난다. 그죠? ing면 혹시 pp가 아닐까? 뒤에 보니까 여러분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얘 어떻게 고쳐야 돼요? ed. 뜻도 몰라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before 뜻이 뭐야? 몰라. 어쨌든 목적 없다. 그럼 정답 4번인 거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next one. 2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번은 so wa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so가 부사인데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다 쓴 거고 그럼 주어 동사 어떻게 하죠? 도치를 시켜버리죠. 그쵸? 네. 그래서 도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도치 문제가. 도치는 이제 3개, 하나, 둘, 셋. 3개가 나옵니다. 왜 제가 3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네, 자, 그쵸. 내가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도치가 왜 제가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부정어구 강조를 위한 도치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not이나 never나 only 얘도 이제 오로지란 뜻인데 부정어구로 간주를 합니다. 해서 이제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요 정도만 여러분이 뭐 rarely, hardly도 있어요. rarely, hardly. 네, rarely, hardly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자, 부정어구가 나오게 되면 이걸 왜 제가 3개로 분리를 시키냐면요. 3개. 두 번째 일단 뭘 강조할 수 있고 도치가 언제 발생되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정어구 강조를 위한 도치가 있고 두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의 강조를 위한 도치가 있고요. 세 번째가 so나 또는 so that 구문이나 자, 이러한 것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볼게요. 예문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많이 우리가 좀 친숙한 녀석이긴 합니다. 자, 부정하고 강조일 때는요. 비동사일 때는 그냥 비동사 주어가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게 크게 고민할 거리는 아닌 거죠. 그죠? 일반 동사일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일반 동사일 때가. 지금 부정어구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예문을 써볼게요. 요거에 관한 겁니다. Never did I know that you were crazy. 자, 요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요 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빼게 되면 주어 동사를 시켜야 되는데 일반 동사일 때 조동사하고 주어하고 도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밑에다가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소의 부사인데 장소가 나오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잘 봐요, 여러분. 엄청나게 쉬운 문장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의 극명한 차이점을 훅 하고 보여줍니다. 장소라면 집중하세요. John goes there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누구예요? 장소 누구예요, 여러분? there, 그죠? there가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강조하고 싶잖아요. 그럼 얘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뺍니다. 앞으로 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빼게 되면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there. 부정어구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주어하고 도치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빼게 되면은 there goes John 이렇게 되지 there does John go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거 차이점 여러분 이해되세요? alright? 요 두 개 차이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어구를 강조할 때는 일반 비동사는 뭐 논할 필요 그냥 비동사는 주어랑 비동사 그냥 쓱 하고 둘이 바뀌는 거니까 비동사가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슈가 되는 건 일반 동사인 건데 부정어구일 때에는요. 그러니까 never, not, rarely, seldom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only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고. 자, 이럴 경우에는 조동사하고 주어하고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자, 그런데 장소의 부사를 강조할 때는 어때요? 그냥 조동사가 빠지지 않죠. 그냥 얘가 자체가 다 도치가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제가 뭘 써드렸었던 거냐면 so 써드렸었고 또는 so that 이런 구문을 써드렸단 말이에요. so that 구문에 여러분 중간에 뭐 들어가요? 여기 형용사나 부사나 들어가죠? You were so crazy that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에도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한번 예문을 써보면 뭐 할까요? He was so crazy that I had to run away from him. 정말 저급의 예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He was so crazy that I had to run away from him 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할 수 있냐면 얘를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자, 그럼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쓱 하고 얘 비동사를 제가 써버렸네요. 네. 자, 얘를 제가 바꿀게요, 여러분. 일반 동사가 필요하니까 필기를 안 하셨길 바라며 he 다 하셨죠? 전현이 네, 오늘 제가 이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자, he ran so fast that I had to 뭐 할까요? I had to 뭐 뒤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죠? Give up following him.
자, 이렇게 썼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so fast 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강조하려면 앞으로 쓱 하고 이렇게 빼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옆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피디님 여기 밑에다 써도 돼요? 보여요? 오, 네네. 그럼 제가 밑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 so fast ran he일까요? Did he run 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So fast did he run 으로 얘는 또 바꾸게 됩니다. 얘랑 다르죠. 자, so fast did he run. 예, 뒤에 거 안 써요, 여러분. So fast did he run that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so fast가 얘도 품사가 뭐예요? 부사란 말이에요. 알겠죠? 부사예요. so도 마찬가지고 so that도 부사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조동사하고 주어하고 도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장소의 부사를 강조할 때만 얘를 조동사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는 거구나. 나머지는 어때요? 부정어구나. 아니면 그 이외의 부사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동사하고 주어가 바뀌는 거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 요걸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정리용으로 꼭 써주시기 바라고, 근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so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비동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so가 나왔으니까 비동사니까 비동사는 그냥 주어하고 동사하고 도치가 되는 거여서 어때요? 오류가 없는 거죠. 오케이? 네. 오류가 없는 거고. 그럼 1번에서 so was the number of commuters between them. 얘는 오류가 없고. 자, 2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번 connected. 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출제 포인트가 뭐예요? 태죠. 와, 텐데 여러분 뒤를 싹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Manhattan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다. 자, 그럼 얘를 무엇으로 바꿔요? ing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작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일행직 분들에게도 다 풀렸었거든요. 다 풀렸었고, 근데 그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틀리셨어요. 왜냐면 해석을 하신 거죠. 많은 뉴요커들이 원했다. 가지기를 하나의 다리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맨하튼과 그리고 브루클린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연결을 하는 건 사람이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냐. 해석을 하시고, 그러면 ing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제가 이게 괜히 한 거 같죠.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사람에 연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ing가 돼야,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다리는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냐. 그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정신 차리세요. 제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분이 머릿속으로 이분들이죠. 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다리가 사람이 다리를 떠받들고 있나요? 사람이 막 이러고 있나요? 아니죠. 다리를 짚고 다리는 거기 있잖아요. 그쵸? 다리가 맨하튼하고 브루클린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ng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bridge라고 나와 있잖아요. bridge가 connecting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막 상상해서 다리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 거고, 문장을 딱 봤을 때 다리가 연결하는 거죠. 이미 지어져 있는데 걔가 맨하튼과 브루클린들을 능동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다. 근데 뒤에 있는 목적어 유무로 따지시면 돼요. 이제 혹시나 해석을 하셨을 때 헷갈렸을까 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태는 목적어가 있으면 ing고 전치사가 있으면 pp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뭘까요? 오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잡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1번에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그래서 it은 뭐예요? 가짜 주어고, 그 다음에 to야가 진짜 주어니까 쓰이면 우리가 없죠? 그죠? 네. 자, 그리고 4번도 볼게요. 4번은, sailing on it.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 근데 얘를 한번 볼게요. with 분사 구문이에요. with 분사 구문. 그쵸? with 분사 구문.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석을 하셔야 되고, with 분사 구문은 제가 아마, 최근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되게 많이 했을 부분일 겁니다. 그쵸? 최근 트렌드거든요, 얘가. 그래서 with 분사 구문에서는 with 더하기 명사
뒤에 분사를 준다. 자, 분사를 줄 때 pp를 주거나 ing를 주는데 이때 pp인지 ing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그냥 형용사를 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오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했죠? 전치사구를 줄 때가 있다. 그것도 그냥 오류가 없는 거다. 왠지 써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다시 써드릴게요. with 분사 구문. 자, with 분사 구문의 구조 첫 번째 with 더하기 명사 더하기 이제 오류가 없는 거 먼저. 항상 이제 이렇게 나오면 오류가 없을 거예요. 다음 중 오류가 있는 것은 밑줄이 그어준 얘는 오류가 무조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치사구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전치사구를 보게 되면 밑줄이 여기에 그어지고 뭐 넘버가 이렇게 있는데 전치사구가 있으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오류가 없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뭐예요? with 뒤에 두 번째 구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형용사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일행직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냐면 with the door open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open. 그죠? open을 줬어요. open 형용사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여러분 말고 이제 그 당시에 문제를 푸셨던 분들이 open 동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open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거를 이제 우리 출제자님이 교수님들이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죠? 이 오픈을 딱 보고 많은 분들이 동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형태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조건 ed나 ing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오류가 있는 걸로 체크를 해버린 겁니다. 다음 중 오류가 있는 것은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오픈은 여러분 사전상에 형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 여기다 밑줄이 딱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번호는 기억 안 나요? 저한테 번호까지 외워가지 마시고. 자, 어쨌든 번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 딱 밑줄 건데 여기에 오픈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형용사가 들어가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똑같은 구조인데 세 번째 구조가 뭐냐면 지금 얘처럼 뭘 줘요? 분사를 줍니다. 자, 분사를 주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분사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pp의 형태를 주게 됩니다. 이때는 얘가 당하는 거냐 아니면 지가 하는 거냐를 보셔야 돼요. 자, 봐요. 배가 항해를 하죠. 그죠? 배가 능동적으로 지가 항해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오류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with 분사 구문. with 분사 구문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1번, 2번 시나리오 밑줄이 그어지면 걔는 오류가 없다.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라. 자, 그런데 이렇게 분사가 나오게 되면 태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때는 해석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네, 근데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배가 항해를 한다. 그렇죠? 자, 배가 항해를 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없구나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다 쓰셨어요? 이거 남기고 싶긴 한데 이거 이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울 거예요. 다 쓰셨죠? 네. 자, 지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 됐고 3번을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어법상 오류가 있는 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지문이 없어서 종이를 넘길 때 오케이 넘겼습니다. 자, 네. 1번부터 봅니다. become 보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얘는 이형식 동사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를 가진다. 그죠? 명사나 형용사를 가진다. 자, 그러면 얘는 그리고 자동사니까 이형식 대표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얘는 B 플러스 PP가 될 수가 없다. 무조건 능동태로 쓰여야 한다. 1번 딱 보고 has become 되었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까지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has become 되었다. 뭐가 되었다라고 해요? 되었다. the poster child가 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 명사를 지금 주고 있네요. 그쵸? 그럼 이 형식으로 주어 P2P 동사 has become 주격 보어 the poster chil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한 이 형식 완벽 오류 없음. 1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보니까 would의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would의 밑줄을 그었으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if 가정법이거나 두 번째는 과거이거나. 알겠죠? 다시 if 가정법이거나
두 번째는 과거이거나. 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 가정법인지라 봤는데 여러분 if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얘가 과거 시제로 제대로 쓰였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In a 2015 report가 있습니다. 2015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형으로 써야 되니까 위에 과거엔 would를 써준 거예요. 오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도 뭐 괜찮구나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3번. 3번은 컴마 뒤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요.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우리 영미권의 사람들이 분사 구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분사 구문의 형태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한번 좀 더 정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필기를 하고 바로 지울 겁니다. 분사 구문의 형태는 어떤 게 있냐면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얘네들 분사죠. 앞에 분사가 붙어서 이렇게 명사를 양옆에서 수식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 분사 구문이면 분사 구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컴마 들어가서 한 뒤에 이제 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쵸?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killing him made me happy 아니군요. killing him I was so happy 뭐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 뭐 이런 거. 자, 분사 구문의 형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마를 쓰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뭐 샬라샬라 하고 컴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근데 이 구조를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이 정말 이름을 너무 문법용어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준 거예요.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어떤 인간이 어떤 동작을 했어요. 이 동작과 뒤의 동작이 동시에 벌어진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간이 이 동작하고 뒤에 있는 동작하고 동시에 했어? 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장을 주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ten은요 주로 ing일 수밖에 없죠. 이 인간이 이 동작을 하면서 이 동작도 동시에 했어 인 거니까 주로 여기에는 ing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pp의 형태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컴마다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얘를 ing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용도로 이 사람들이 이 구조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pp일 수도 있어요. 네, 10건 중에 8건이 ing라면 2건이 pp예요. 못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ing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지 않을까? 의심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면서 보시라고요. ing이지 않을까 의심을 어마무지하게 하시면서 이 구조 기억할 수 있죠. 그죠? 컴마 뒤에 pp나 ing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ing가 오면 ing구나 맞구나 하지 마시고 혹시 pp는 아닐까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건 중에 2건은 pp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8건이 ing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혹시 얘가 ing가 되진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잡아내셔야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that match lenders, investors directly with borrowers 없으니까 뒤 앞에서부터 보면 P2P lending is a practice of lending money. P2P lending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개개인에게 또는 사업체에게 또는 무엇을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온라인 서비스란 that match lenders. 여기서 형용사죠. 그죠? that 이건 이제 주어인 거고 근데 관계사죠. that match the lending investors directly with borrowers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녀석의 동사는 얘죠. 매치가 되어지는 게. 그리고 얘의 주어는 앞에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서비스가 매칭을 시켜주며 누구와? lenders, investors. 그러니까 렌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매치를 시켜주며 누구하고? borrower하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인 거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이 서비스는 매치를 시켜줍니다. 렌더 인베스터들을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가능하게 합니다. 두 파티. 자, 그러니까 이게 한 파티, 요게 한 파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두 집단이 to go around traditional providers such as banks. 은행과 같은 정통적인 그러한 은행과 같은 제공자들을 go around 건너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가 얘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럼 얘 주어가 누굴까를 보려면 얘가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이 서비스는 이 집단과 이 집단을 연결시켜주고 동시에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가능하게 해주는 거니까 얘 능동, 얘도 당연히 능동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건 되게 어렵게 설명한 거죠. 목적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PP냐 ING는요. 와, 목적어의 의무로 달라진다고요. 근데 너 지영 왜 이렇게 설명할 때 더럽게 어렵게 설명해서 왜 포기하게 만드니? 왜냐하면 혹시 올해 이건 제 의도예요. 혹시 올해 혹시 갑자기 바뀔까 봐 하는 마음이 여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년부터 18년도까지 진짜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준다니까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ing인 거고 없으면 pp로 일단 지금까지는 다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뒤에 both party에서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로 가야 돼요? ing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19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쉽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지 않아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쉽다 이거. 퇴 나오면 진짜 장땡이다. 뒤에 전치사가 있냐 목적어가 있냐 그 유무를 따지고 정답 바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확인했어요. 와, 역시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인 거고 없으면 pp겠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던 거고. 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매치드. 얘는 이제 오류가 없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다 지울게요. 이건 지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오류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보자면 being matched with borrower can take 이렇게 borrower와 매치가 되어지는 거. 얘도 보세요.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p가 맞는 거죠. 놀랍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4번에서 역시 이제 일치가 되지 않는 것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explaining이 주어졌는데 explaining 앞에 of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of가 쓰였다라는 거는 이 explaining의 품사가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명사여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of는요, 명사하고 명사밖에 연결하지 못해요. 자, 근데 ing를 구조로 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 동명사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동명사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1번에 explaining만 보고 뒤에 모나리자 목적어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살짝 눈의 시야를 넓혀서 전치사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봐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얘는 동명사지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를 묻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주어 자리, 그러니까 명사 자리라는 걸 아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명사 자리는 동명사가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해보죠. of 뒤에 만약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이렇게 출제된 적 없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류예요? 아니에요? 오류예요. 맞아요. 네,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치사처럼 얘는 전치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of to가 전치사처럼 생긴 게 둘이 연이어 있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절대로 투부정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절대로 투부정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동명사만 가능한 거죠. The way of explaining. 동명사만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which sees에서 which에 쓰임의 오류가 없느냐. 근데 sees가 동사가 있어요. 컴마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누구인가? 자, 그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죠? When a viewer looks at her eyes, the mouth is in peripheral vision 이라고 했습니다. which의 선행사는 누구일까요? When a viewer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본다면 when a viewer 보는 자가 그녀의 눈을 바라본다면 바라볼 때 the mouth is 그 입은 is in peripheral vision 그 입은 주변의 시야에 놓이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봐요, 여러분. 이 사람 뷰어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눈은 제 눈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인간의 눈이 눈만 보이질 않잖아요. 나는 눈만 보고 있지만 주변에 뭐 제 코, 제 입, 그죠? 제 삐뚤어진 뭐 턱, 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의 시야에 있다. 자, 그래서 is in a peripheral vision 이라고 한 겁니다. 주변의 시야 안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입이. 자, 해석 다 해드렸으니까 나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요? 자, 위치 선행사를 봐야지 얘가 이제 위치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When a viewer looks at her eyes, the mouth is in peripheral vision, which sees in black and white. 위치는 누구의 선행사가? 바라본대잖아요. 입이 바라보겠어요? 눈이 바라보겠어요? 눈이 바라보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고민해요, 여러분? 왜요?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꼬지 않습니다, 출제자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전현이 왜 질문을 하는 걸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의 선행사는 누구다? eyes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컴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컴마가.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컴마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삽입이 된 거죠. 네, 삽입이 된 거니까 그러면 얘의 선행사는 eyes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when a viewer looks at her eyes, the mouth is in peripheral vision, which sees black and white. 그래서 which는 눈이 되는 거죠. 아, 여러분 주절이 없어서 당황하신 거군요. 그쵸? 주절이 없어서 왼절이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몇 분? 이렇게 하고 계셔서 이걸 삭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삭제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쉽게 보시라고 위치의 선행사가 eyes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when a viewer looks at her eyes라는 부사절이 쓰였으면 뒤에는 주절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절은 얘예요. 주절은 얘인 거고 위치가 뒤로 빠진 겁니다. 위치가 뒤로 빠진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sees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결국은 누가 바라보는 거냐? 눈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장이라 치면 사실 위치가 eyes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작가가 이 녀석을 뒤로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sees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얘가 누구를 향하는지는 아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컴마를 줬으니까 얘를 과감하게 없애시고 누구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번호 봅니다. 자, 3번. Seems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seems는 이 형식의 대표 동사.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become하고 똑같습니다. become도 이 형식의 대표 동사. 자, 그러면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쓰인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seems broader.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를 그 밑줄을 그었다라는 거 동사 자리인데 그럼 동사의 주어를 일단 찾아서 스위치는 제대로 됐을까?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This accentuates the shadows at the corners of a mouth, making the smile seems broa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볼게요. 고개 내려서 고개 들지 마시고 다 했다라고 생각되실 때 그때 이제 고개 드실 거예요. 다 했다라고 생각될 때 고개 들어서 제 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봤던 컴마 뒤에 ing니까 뭐예요? 분사구문. 그죠? 분사구문이죠? 자, 분사구문이면 이제 주어랑 접속사 다 생략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우리가 주어가 뭐고 그 다음에 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줄 그어진 요 부분을 딱 봤는데 지금 뭐가 보입니까? making, 오형식의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the smile이 쓰였고요.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는 사역동사가 쓰였으니까 뭘로 돼야 돼요? 원형이 돼야 되는데 원형 자리에 s나 es가 들어갈 수 있어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s를 없앴어야 했습니다. 쉬웠죠? 오형식. 그래서 오형식이
또 정말 중요한 하나의 출제 포인트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콤마 뒤에 ing다. 아,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이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여기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니까 얘만 쓱 보고 사역동사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생각이 됐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안 됐나 봅니다. 그쵸?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얘가 분사 구문이면 위에 절이랑 별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독립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왜 제가 독립적으로 바라봐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making 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면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얘의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요. 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예요. 볼 필요가 없단 얘기죠. 얘만 봐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얘가 사역동사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야 했던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러면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에서 위에 절하를 봐야 되는 경우는 여기에 밑줄이 그어지는 경우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볼 필요가 없다. 되나요? 네. 우리 조금만 5분만 쉴게요, 여러분. 5분만 쉴게요. 40분까지 쉬겠습니다.